안녕하세요. 조선청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동대문 사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처음에 동대문에 가서 물건을 떼오는 전 과정을 다 다루려고 합니다. 동대문 사입의 이제 첫 번째 과정이라고 하면은 동대문에 가기 전에 좀 알아야 될 것들, 아니면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있나요? 첫 번째는 일단 동대문이 언제 오픈하는지를 알아야겠죠. 동대문은 주로 밤 8시에 오픈해서 새벽 2, 3시까지 주문을 받는 경우도 덜어 있고요. 8시나 그 전에 미리 도착하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릴게요. 먼저 가서 뭐 그날 할 거를 좀 정리한다든지 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아서. 지하철 타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서 내리시면 건물들이 여러 개 보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성 의류를 취급하는 건물들이 대부분이고요. 남성 의류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한 7대3 정도? 네. 아, 그리고 그 건물마다 오픈이랑 마감하는 시간이 다른데,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남성 의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의류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동대문 사입에는 크게 이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온라인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신상마켓 어플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링크샵스라는 어플도 있는데 그래도 거의 신상마켓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오프라인은 제가 직접 가서 사입 배우는 거를 말합니다. 저희가 오늘 추천해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처음 가시는 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일단 신상마켓으로 먼저 내가 관심 있는 상품을 좀 메모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오프라인으로 내가 직접 가서 그 제품들을 비롯한 다른 여러 제품들을 보고 사입을 해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알아야 될 용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인터넷에 치시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근데 시장에 가시면은 쓰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요즘 시장에 가면은 그런 단어를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굳이 동대문 영어를 잘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몇 가지 정도만 알아가셔도 된다는 거. 꼭 알아야 될 용어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미송이랑 고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미송이란 거는 미발송권을 예약을 잡아주는 걸 뜻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선주문, 그치. 선주문 같은 거. 지금 재고가 현재 없는 상태에서 그 상품을 미리 주문하는. 고민은 뭐죠? 고미 같은 경우는 뭐 티셔츠를 구매를 할 건데,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뭐 7가지 컬러가 있다고 하면 한 고미 주세요 이러면 그 제품 빨주노초 파남보 한 장씩 이렇게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묶음. 그게 이제 고미. 이 두 가지는 좀 필요할 거예요. 네. 많이 쓸 거예요. 네. 특히 미송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상품을 사입하러 갔는데 그 상품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미송 잡아드릴까요? 라고 분명히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미리 알고 가셔서 당황하시지 말고 잡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동대문에 도착을 했다. 그리고 사입을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있다면은 메모지랑 볼펜, 그리고 편한 옷차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시장에 들어가서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옷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진짜. 그래서 한 2-3시간 돌다 보면은 진짜 이게 이 옷이고 저게 저 옷인지 그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그때 메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지랑 볼펜을 준비해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남자들은 안 그러는데 그런 게 있대요. 여자분들이 이제 사입을 하러 가시면은 괜히 그 기에 좀 눌릴까봐 풀 착장하고 메이크업도 다 하시고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진짜 아니에요. 그게 초짜예요. 그게 초짜입니다.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그거 돌다 보면은 진짜 힘듭니다. 8시에 가서 새벽 2, 3시까지 계속 걸어 다니셔야 돼요. 일단 옷차림은 무조건 편한 게 좋습니다. 사입을 시작하시게 되시면 처음에 갔을 때는 한 바퀴 도시면서 그 건물별 특색이나 이런 거를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물 하면은 보통 뭐 있지? 남성 의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처음에 APM이 있고요. 그다음 누존, 벨포스트, 남평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APM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가가 비싸요. 비싼 대신 퀄리티가 좀 좋고. 요즘 옷들. APM은 요즘 옷들. 그리고 남평화, 벨포스트, 누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가가 저렴하고 네. 퀄리티는 그 대신 APM보다 떨어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APM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떨어지는 건 네.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메인을 거의 APM이 제일 좋은 옷이라고 본다 해도 벨포스트나 누존 같은 데를 돌아도 되게 좋은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가도 좋고 품질도 좋은 옷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거는 그 중에서 이제 보물을 찾는 거, 진짜 팔만한 제품을 찾는 거, 그거를 추천드려요. 실제로 저희도 남평화나 벨포스트 이런 쪽에서 많이 네. 잘 팔아가지고. 무조건 APM을 옷을 해야 된다, 예쁘다고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사입을 하러 갔는데 APM으로 갔다. APM 1, 2층에는 주로 여자 옷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남성 의류는 거의 위층에 위치해 있어요. 예. 왜냐면 여성 의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남성 의류는 좀 고층에 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사입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 동대문에 이제 가시면은 사입하는 그 이동 루트를 짜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쓰는 방법은 APM을 만약에 우리가 제일 먼저 가기로 했다. 그럼 7층부터 쭉 돕니다. 1호부터 끝호까지 계속 도는데 APM 7층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체크해둬야 될 거는 신상 마켓을 보고 내가 APM 7층에 관심 있는 제품이 있는지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없다면 그냥 편하게 둘러보시고 있으면은 이제 그 거래처에 도착해서 그 물건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옆에 별점 같은 거를 달아놓으세요. 뭐 5점 만점에 뭐 한 4점이다.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가서 내가 만약에 이게 마음에 들어서 바로 사입을 했다. 근데 6층 내려갔는데 똑같은 거의 비슷한 제품인데 좀 더 뭐 단가가 좋다든지 이런 제품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다 돌아보시고 이 루트를 다 끝낸 뒤에 사입을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렇게 이제 상가를 쭉 다 돌고 나면은 거의 한 밤 11시 12시쯤이 돼요. 그러면은 일단 배가 졸라 고픕니다. 배가 졸라 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이 동대문 그 건물 옆에 보시면은 분식이랑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드시면서 머리를 좀 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한 거 쭉 보면서 뭐를 사입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요거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가 사기로 했다. 그래서 누전 6층에 가서 구매를 한다 했을 때 그 과정 설명하면 일단 딱 구매를 하러 갔는데 거래처에 직원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창고에 있거나 바쁘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그래서 거래처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거기 전화해가지고 직원들을 부르셔야 되는데 직원분이 오시면은 일단 사입은 첫 구매는 무조건 2장 이상 하셔야 돼요. 낮장은 처음에 절대 안 해줘요. 되는 데도 있다고 그게 하는데 거의 동대문의 거의 법이라고 해요. 룰이죠. 네, 거의 룰이죠. 그 이후에는 거래처를 우리가 뚫는다고 하죠. 네. 2장을 사입하는 거를. 거래처를 뚫고 나면은 낮장이 거래가 됩니다. 2장을 사입하기로 하면은 거래처에서 상호를 불러달라고 할 거예요. 상호일 수도 있고 어디세요? 이렇게 어디세요? 말할 수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조선 청년이다 그러면 조선 청년입니다라고 말하면은 그쪽에서 기록을 해두거든요. 기록을 해두는 이유가 뭐냐면 물건을 들고 가서 판매가 돼가지고 새로 재고를 쟁여두거나 아니면 고객한테 보내기 위해서 재고가 필요할 때 재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 재주문할 때는 그냥 거래처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 조선 청년인데요 맨투맨 한 장 챙겨주세요 이렇게라고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호를 불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제를 하실 경우에는 현금도 가능한데 거의 현금으로 하시는 분은 없고요. 거의 계좌이체를 많이 하죠. 네, 카드 안 됩니다. 카드 결제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결제를 할 때 새해까지 입금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간이 가세자이기 때문에 하면 좋지만 일단은 처음에는 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액은 안 해도 된다는 거. 만약에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맨투맨인데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컬러가 있다고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전부 다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장 이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빨간색이랑 주황색만 내가 팔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2장 이상이 되는 선에서는 자유롭게 수량을 결정을 하셔도 돼요. 만약에 빨간색만 하고 싶으시면 빨간색만 2장 사시고 이렇게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입을 새벽 2, 3시까지 다 하다 보시면 엄청나게 옷이 많을 거예요. 대봉이랑 마대에 담아주는데 거래처에서 그걸 질질 끌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사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도 처음에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의 100만원치를 질질 끌고 다녔어요. 바닥에. 동대문에는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사입 3촌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은 저희처럼 그렇게 생고생할 필요가 없으세요. 사입 3촌이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사입을 대신해주는 3촌을 얘기해요. 쉽게 생각하면은 거래처에서 싸놓은 내 옷을 저희 집 앞에까지 갖다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처음에 사입 삼촌을 알아보시려고 하면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온판이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소개를 받게 됐는데 이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되고 요새는 인스타에도 사입 삼촌들이 많이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한 3개에서 4개 정도 업체를 계속 비교를 해보세요. 거래처당 받는 비용이라든지 총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비교를 하셔가지고 사입 삼촌은 제일 싼 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충 단가를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부산 지역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거래처 들릴 때마다 삼촌이 1,500원에서 2,000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요거는 지역마다 그 갭이 조금씩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역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비용이 제일 저렴하신 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처당 1,500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A라는 거래처에서 1개의 옷을 사입하고 B라는 거래처에서 5개의 옷을 사입했다. 2개의 거래처에 들렸죠. 그러면 3,000원에서 4,000원이 나간다는 겁니다.
옷의 개수는 상관없이 거래처를 들리기만 하면은 비용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별도로 자기 쇼핑몰까지 배송해주는 택배비는 따로 부과됩니다. 그거는 키로수에 따라 한 5,000원, 6,000원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대문 처음 가셔가지고 옷 엄청 많이 산 다음에 저희처럼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지 마시고 사입선촌을 미리 알아보신 다음에 편하게 그렇게 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입선촌이랑 거래를 하시다 보면은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입선촌이랑 월대로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규모가 커진다는 게 점점 이제 들러야 할 거래처 수가 많아지고 제가 받아야 할 물건의 크기가 커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보통은 사입 삼촌들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도 동대문 사입 삼촌들한테는 고객인 거잖아요. 이분들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싶으면은 다른 거래처한테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인을 먼저 해 주실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신다 그러면은 다른 거래처를 또 알아보세요. 다른 삼촌을 뭐 알아보신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삼촌 저 이제 규모도 좀 나오고 하는데 월대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고정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사용을 해도 되겠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할인이 된 가격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보통 딜을 잘 해주십니다. 택배를 물건을 받는 것도 화물로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택배로 받으면 보통 이틀이나 3일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당일 발송을 하고 싶은데 이틀 3일이면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화물로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화물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거래처 소개로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 사입해주시는 삼촌분들이나 아니면 거래처 분들한테 오시는 화물 있으면 좀 소개를 시켜달라 이렇게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을 시켜줍니다. 사입 삼촌이 택배를 보내주시는 비용보다는 조금 더 비싸요. 조금 더 비싼데 이제 장점은 다음 날에 바로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오늘이 월요일 밤이고 월요일 밤에 주문을 했으면은 화요일 거의 오전이면은 물건이 다 들어옵니다. 규모가 조금 있다, 그래서 재고를 좀 빨리빨리 들여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화물로 넘어오시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기준으로는 저희가 하루에 평균 거래처를 15개에서 20개를 들리는데 네네. 화물비까지 포함해서 60만 원 정도 쓰고 있어요. 네, 한 달에 한 60만 원. 택배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결제 방식에 대해서 좀 다뤄드려야 되는데, 대납이라는 게 있고 입금이라는 게 있어요. 대납이라는 거는 뭐냐면 삼촌이 일단 돈을 먼저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밤 동안에 한 바퀴 이렇게 쫙 다 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계 금액을 저희한테 불러줘요. 거래처별로 정리한 표를 쫙 만들어가지고 A 거래처에서 만원, B 거래처에서 2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합계를 내주면은 그 합계만 삼촌한테 보내드리면 되는 시스템. 말 그대로 대신해서 납부해준다는 네. 거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 삼촌이 좀 못 믿어가지고 네. 좀 돈을 좀 사기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못 믿어가지고 네. 삼촌이 보내주신 표랑 거래처에 주문한 내역이랑 일일이 비교해가면서 돈을 대조해봤는데, 삼촌들이 거의 네.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이라서 네. 거의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실수는 없고, 없어요. 만약에 하신다고 해도 그분들이 재빨리 입금해주거나 죄송하다고 바로 말씀하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놓치는 마시고 한 번씩은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영수증에 찍힌 금액이랑 맞는지 그 정도만 하시면 된다는 거. 입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에 내가 바로 계좌이체를 해주는 거예요. 거래처에서 뭐 얼마 불러주면 그 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일일이 다, 만약에 내가 15개의 거래처에 주문을 했다 그러면 15개 다 보내야 되니까 엄청 귀찮죠. 눈 빠집니다. 그래서 대납이 훨씬 편합니다. 대납을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해드린 사입하는 과정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사입에 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또 쇼핑몰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댓글만 줄 수 있네. 네, 댓글을 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다루던지 아니면 대댓글을 달아드리던지 하겠습니다. 처음 사입하러 간다고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가시면 되세요. 저희도 갔다 왔잖아요. 처음에 긴장도 많이 돼가지고 괜히 뭐 명품 입고 가야 되겠지 하고 처음에 말했던 그 사람이 저였어요. 명품 입고 하고 힘 주고 간 사람, 그게 저였어가지고 그런 짓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